저 여자 또 왔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린 503호 박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손에 든 청소 카트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정막을 깼죠. 새벽 5시. 하늘이 아직 어둑한 시간에 저는 청솔 아파트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이런 굴욕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오늘도 투명인간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 도구들을 꺼내며 20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 몰랐어요. 단지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사람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최 아주머니 왔네요. 경비실에서 이경호 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를 인간 취급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죠. 일찍 나왔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고맙지만 일부터 해야죠. 주민들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이경호 씨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저는 제 일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각 층별 복도 청소, 계단 닦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15층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제 루틴입니다. 각 집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들을 보면 그 집의 사정이 한눈에 들어와요. 20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득한 관찰력이었죠. 1503호는 오늘도 비싼 수입 과일 껍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니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더군요.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다니. 사소한 일이지만 횡령의 시작이야. 1207호 김씨네는 또 이혼 변호사 명함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심각한 수준인가 보네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태연하게 저를 무시하며 지나갔거든요. 아줌마 복도에 물기 다 닦았어? 903호 대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던집니다. 저보다 40살이나 어린 애가 말이에요. 네, 다 닦았습니다.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사회부 기자로 정의를 외치고 있었는데 가슴속 어디선가 차가운 목소리가 올라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5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순의 쓰레기 봉투는 늘 특별했어요. 명품 쇼핑백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보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해외 부동산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적힌 계약서인데 소유주는 박민수 개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회사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산 거 아닌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기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야, 아줌마. 뒤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 조각을 치우고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쓰레기 뒤지고 있었어? 아, 아닙니다. 그냥 분리수거를 제대로. 제대로? 20년 동안 뭘 한 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박민수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조각들은 이미 제가 수거한 후였어요. 앞으로 우리 집 쓰레기는 더 꼼꼼히 처리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돌아서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요즘 청소부들은 품격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어요. 품격? 내가 품격을 말하는 거야? 회사 돈 빼돌리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숨긴 서류 조각들을 꽉 쥐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서류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복원했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박민수는 회사 자금 3억을 유용해서 필리핀에 펜션을 구입했더군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어. 20년간 참았던 분노가 비로소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자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봐야겠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증거로. 15층부터 내려오며 각 집의 쓰레기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20년간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정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1407호 최신에는 매달 둘째 주에 산부인과 영수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미 50대 후반이에요. 불임 치료를 받을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20대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최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그 여자 임신까지 시켰고 1203호 박신혜는 더 가관입니다. 매주 명품 쇼핑백이 나오는데 택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사서 한 번도 안 입고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박 씨는 세무서 공무원이에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런 소비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뒷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탈세를 도와주고 있거나 각 층을 내려올 때마다 새로운 비밀들이 보였습니다. 불륜, 횡령, 탈세, 사기. 겉으로는 점잖은 중산층 아파트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추악한 진실들로 가득했어요. 최 아주머니, 오늘 일찍 왔네요. 이경호 씨가 아침 순찰을 하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순간 이경호 씨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503호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쓰레기 봉투가 많았습니다. 박민수가 뭔가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역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찢어 놓았지만 20년 기자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었죠.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보고 난 서류들을 보니 박민수의 비리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해외 부동산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 요트, 심지어 아내 명의의 주식 계좌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조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순진한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텐데. 순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박민수에게 복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죄 없는 가족들까지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뒤에서 박민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돌아보니 박민수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뭐야, 우리 집 앞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분리수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 처먹었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층 주민들이 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요즘 청소부라는 것들은 성의가 없어. 관리비만 축내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어요. 성의가 없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말이 쉽지. 뭐, 나이 드니까 정신력도 떨어지는 건가? 박민수가 비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수군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20년간 무의식 중에 기억해둔 주민들의 비밀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호수별로 파악된 불법 행위들, 증거 자료들, 그리고 그것들을 폭로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기자 시절의 인맥들이 아직 유용할 거야. 과거 동료였던 김 기자의 전화번호를 찾아 저장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후배, 검찰청 수사관까지. 20년 만에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박민수라는 이름을 크게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야. 이제 끝을 봐야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구부정한 청소부가 아닌 20년 전 진실을 파헤치던 기자의 모습을 찾으려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청소부 최순남이 아니라 기자 최순남으로 돌아가는 거야. 새벽 4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청소가 아닌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거든요. 먼저 503호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의 쓰레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까지 준비했어요. 20년 전 취재용으로 쓰던 것이었죠.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또다시 찢어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 자식 증거인멸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겠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찢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저는 인내심을 갖고 조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 박민수가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조깅을 나가려던 모양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우리 쓰레기를 그렇게 뒤지면서 박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역력했어요. 혹시 뭔가 찾는 거라도 있어? 들켰나? 아니야, 침착하게. 아닙니다. 그냥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려고요. 재활용품? 종이 조각들을 모으는 게 재활용이야? 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집한 조각들을 청소도구 사이에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이상하네. 20년 동안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박민수가 제 청소 카트를 훑어봤습니다. 다행히 서류 조각들은 들키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집 쓰레기는 건드리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조깅을 하러 나가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위험했어. 더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소장과 20년간 쌓은 신뢰관계를 활용할 때였어요. 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요, 최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특히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건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안인데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면 어떨까요? 주민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이제 합법적으로 서류들을 수집할 수 있겠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각 집의 민감한 서류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407호 최신회에서 나온 산부인과 영수증과 호텔 예약 확인서, 바람 피우는 상대방과의 만남 장소까지 확인됐어요. 1203호 박신혜에서는 명품 구매 영수증과 함께 현금 거래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뒷돈 받은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503호 박민순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국세청과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주민별 범죄 사실, 증거 자료, 그리고 제보할 기관까지.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날 저녁 손녀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등록금 문제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를 더해서. 그러지 마라, 지은아. 할머니가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은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욕적인 상황을 끝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20년 만에 기사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청솔아파트 주민들의 은밀한 비리였습니다. 각 호수별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특히 박민수의 횡령건은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옛 동료들에게 연락할 때가 왔어. 김 기자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순남아,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오래됐지. 김 기자,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큰 특종거리가 있어. 특종?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만나서 얘기할게. 정말 큰 건이야. 다음에는 국세청에 있는 후배 정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갑자기? 정 과장, 탈세 제보건이 있는데 관심 있어? 탈세요? 어떤 건인데요? 금액이 상당해. 10억 단위야. 전화 너머로 정 과장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수사관 이 형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최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이 형사야, 혹시 큰 횡령 사건에 관심 있어? 횡령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기업 상무급이 수십억을 빼돌린 건이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20년간 숨어있던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수야, 이제 게임이 시작된다.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503호 앞에 박민수 부인 김혜진 씨가 서 있었어요.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20년간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녀가 갑자기 정중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 씨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무슨 일이지? 설마 남편의 비리를 눈치챈 건 아니겠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혜진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아주머니,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었어요. 아주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혜진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사실은 큰 부탁이 있어서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우리 준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얘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놀린대요. 회사에서 나쁜 짓 한다고. 그래서 준호가 요즘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벌써 박민수의 비리가 소문났나? 혹시 아주머니가 뭔가 들으신 게 있나요? 제 남편에 대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머니,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하고 전화통화도 숨어서 하고.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준호만큼은 지켜야 해요. 그 순간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비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 순진한 피해자야. 아주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잖아요. 다른 주민들 사정도 잘 아시고.
혹시 제 남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혹시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뇨? 제 남편을 지켜봐 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지켜보라고 이미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만약, 만약 정말로 남편이 나쁜 짓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 씨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아빠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민수는 분명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이 순진한 가족들까지 망가뜨려야 하나?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작성해둔 제보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박민수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행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 씨와 아이는 정말 몰랐어. 그런데 이걸 폭로하면 그들도 피해를 받게 돼.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 씨였어요. 아주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 것 같아서 혹시 남편 일로 뭔가 알게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구나.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이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최 아주머니, 혹시 요즘 뭔가 특별한 일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일이요? 며칠 전부터 503호 박 씨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민수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혹시 아주머니가 옛날에 기자셨던 거 맞나요? 저는 깜짝 놀라 이경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전에 경찰이었잖아요. 20년 전 사회부 최순남 기자. 맞죠? 들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때 아주머니가 쓰신 기사들 기억해요. 정말 대단한 탐사 보도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이경호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경호 씨를 믿어도 될까요?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민수의 비리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 이경호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되시는군요. 가족들 때문에. 네. 혜진 씨와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이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만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인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제 집에서 자세히 상의해봐요. 20년간 쌓인 분노를 제대로 풀어야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민수의 의심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경호 씨 집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제 진짜 정체성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최순남 기자가 맞군요. 20년 전 그 유명한. 그만해요. 그때 일은 다 끝났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났다뇨? 아주머니가 폭로한 그 건설업체 비리 사건, 결국 대표가 구속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잃었죠.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건설업체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회유, 그리고 결국 언론계에서의 퇴출이었어요. 그때 왜 포기하셨어요? 포기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납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숨어 살기로 한 거예요. 이경호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요? 복수예요. 2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호 씨의 도움으로 더욱 정교한 방법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흘 후 새벽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중 박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뒤에서 들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네, 너 우리 집 쓰레기 뒤지고 있었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 어제 CCTV 확인했어. 너 우리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고 뭔가 꺼내는 거 다 찍혔다고. 망했다. CCTV에 찍힌 줄 몰랐네. 저는 그냥 분리수거? 20년 동안 그런 적 없었으면서 박민수가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너 뭔가 꾸미고 있지? 우리 집 정보를 캐려고? 아닙니다. 정말 오해예요. 오해? 그럼 내 집 한번 수색해볼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수색이라뇨? 그건, 숨길 게 있구나? 박민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관리소장부터 불러야겠네. 30분 후 관리사무소에 저와 박민수 그리고 관리소장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우리 집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뒤져서 개인 서류들을 가져갔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최 아주머니? 관리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런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건가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최 아주머니, 잠깐 나가 계세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2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절망감, 매일 참아야 했던 모욕들, 그리고 손녀를 위해 버텨온 모든 순간들. 이제 정말 일자리를 잃는 건가? 10분 후 다시 들어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 아주머니, 관리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업무를 중단해 주세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단이라뇨?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혹시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복직시켜 드릴게요. 박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처음으로 박민수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뭐라고? 박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지금 반말했어? 그래, 반말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당신한테 개 취급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잃을 게 있겠어? 관리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이 인간이 회사 돈을 몇십억씩 빼돌리면서 나한테 도덕성을 따지고 있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필리핀 펜션, 골프 회원권, 아내 명의 주식 계좌. 다 회사 돈이지? 너 어떻게? 20년간 당신네 쓰레기를 치우면서 다 봤어. 찢어버린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들을 말이야. 그 순간 박민수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박민수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뻗어졌을 때 관리소장이 급히 말렸습니다. 박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데.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민수는 그걸 몰랐죠. 뭐라고? 박민수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검찰청, 언론사.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박민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20년간 저를 짓밟던 그 오만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승리감보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혜진 씨와 아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직장을 잃었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등록금 문제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지은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자리도 없고 지은이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 저녁에 이경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박민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머니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이경호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요? 동네 다른 일자리들에 연락해서 아주머니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개인정보 절도범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뿐만 아니에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아주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완전히 끝났구나. 박민수의 권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그날 밤 저는 수집해둔 모든 증거들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박민수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누가 믿어줄까요? 해고된 청소부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20년 전과 똑같구나.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야.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했어요. 최 아주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요? 박 씨가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절도죄랑 주거침입죄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절도죄라뇨? 개인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절도래요. 그리고 허가 없이 쓰레기를 뒤진 것도 사생활 침해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건가? 오후에 정말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최순남 씨죠? 출두 요청서입니다. 언제 나가야 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오세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20년 전에 당당했던 기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나? 박민수 같은 놈을 상대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했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순남 기자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영희 기자입니다.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함께 탐사 보도를 했던 후배 기자였어요. 영희야, 어떻게? 선배님 소식을 들었어요. 박민수 관련해서 큰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서요? 누가 말했을까? 이경호 씨인가? 하지만 이제 늦었어. 나는 이미 범죄자로 몰렸고. 선배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20년 전에 선배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요. 그때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영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자료만 있으면 기사로 쓸 수 있어요. 박민수 같은 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일자리도 없고 범죄자로 고발당했고. 선배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20년 전 그 정신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박민수가 이기는 걸 그냥 두고 봐야 하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혜진 씨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혜진 씨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요? 제 남편이 아주머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확인해 봤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몰래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이상한 거래들이 많더라고요. 혜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주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줄. 혜진 씨, 아주머니,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도 박민수의 피해자라는 것을. 혜진 씨,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혜진 씨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밤에 잠꼬대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고 전화통화는 다 숨어서 하고, 그리고 준호도,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혜진 씨의 말을 들으니 박민수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아주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박민수뿐만 아니라 혜진 씨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혜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게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김영희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정말요, 선배님? 자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20년 전처럼 중간에 꺾이면 안 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배님,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경찰서로 향하기 전 이경호 씨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박민수가 완전히 경계 태세에 들어갔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가 기회예요. 이경호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계하고 있다는 건 불안해한다는 뜻이거든요.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최순남 씨, 박민수 씨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요? 개인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건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수거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수거한 서류들 중에는 명백한 범죄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 증거요? 횡령, 탈세, 배임. 모든 증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파일을 건네자 수사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년 전 사회부 기자였어요. 3시간의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영이었어요. 선배님, 기사 나갔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급히 인터넷을 확인해 봤더니 메인 뉴스에 박민수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상무, 수십억 횡령 의혹, 전 기자 출신 청소부가 폭로. 기사는 제가 제공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박민수의 해외 부동산 구입부터 아내 명의의 부정거래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그런데 1시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최순남. 박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가 날 완전히 망가뜨렸구나.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발,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사과할게. 20년간 저를 개 취급했던 그 남자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가족들은 나도. 혜진이랑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의 쾌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박민수 씨,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자수하세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자수? 네, 스스로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하세요. 그래야 가족들도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 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수가 회사와 검찰청에 동시에 자수했다는 거예요. 횡령한 모든 돈을 배상하겠다며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준호와 함께였어요. 아주머니. 혜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아주머니께 사과드려야 해요. 준호가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몰랐다고 해도 아주머니한테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겨우 중학생인데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주머니가 고생하셨잖아요. 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뇨?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로. 혜진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어려워져도. 그날 밤 이경호 씨와 함께 아파트 앞을 걸으며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해내셨네요. 20년 만에 복수치고는 너무 허무하네요. 허무하다뇨?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을 구한 셈이 됐어요. 박민수도 가족들도. 이경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정의 아닐까요?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 며칠 후 관리소장이 연락했습니다. 최 아주머니 복직하실 거죠? 복직요? 주민들이 모두 아주머니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해요. 20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되찾았는데 다시 청소부로 돌아갈 순 없어. 박민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부정부패 신고센터라는 곳이었죠. 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명함을 받았습니다. 상담팀장 최순남. 20년 만에 다시 제 이름 앞에 제대로 된 직책이 붙었어요. 최 팀장님, 벌써 상담 신청이 20건이나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팀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서류들을 훑어보니 다양한 사연들이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부들,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 비리를 목격했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 모두 예전의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첫 상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 관리자가 월급을 떼어 먹는다는 신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20년간 청소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일들.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와 준호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준호야. 많이 컸네.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혜진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줄 몰랐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어때?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까지 하니까 친구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혜진 씨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예요. 아주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최순남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년간 님을 인간 이하로 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님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가족들만은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았을 거예요. 박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6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면서 저희 단체가 올해의 시민단체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시상식에서 저는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지만 마침내 목소리를 낸 최순남 팀장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20년 전 기자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20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존경했어요.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은아, 할머니도 늦게나마 깨달은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여자가 보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새로운 시작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청솔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 여성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겠죠. 언젠가 그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사무실에 도착하니 또 다른 상담 신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63세에 찾은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